회사 일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새벽에 운전해서 서울로 오는 길이었다. 그날 하필 나까지 비가 안 오다가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나는 빗줄기를 뚫으며 야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냥 호텔에서 잤다가 아침에 올라올 걸 그랬나? 서울까지 언제 가냐? 그렇게 몇 시간을 운전하던 중 서서히 눈꺼풀이 감기면서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졸려 죽겠다. 안돼! 와, 잘 뻔했네.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일단 고속도로를 벗어나 가장 먼저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마침 출출하기도 했고 뭐 좀 먹으면 잠도 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건 내 큰 착각이었다. 뱃속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니 몸도 나른해지고 야간 운전 때문에 생긴 긴장도 풀려버려서 졸음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이거 안되겠는데? 근처에 주차하고 차에서 자고 가야겠다. 서울 가려다가 저승 가겠네. 나는 편의점에서 좀 벗어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서 잠을 잤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아니, 이제 하다하다 가위까지 눌리는 거야? 그냥 부산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할걸. 내가 다시는 야간운전 하나 봐라. 이렇게 체념을 하고서 가위가 풀리든 잠이 다시 들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조수석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가위에 눌렸어도 눈은 뜰 수 있었기에 눈을 살짝 떠서 옆을 봤더니 창문에 누군가가 얼굴을 들이민 채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밖에서 뭐라고 빠르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운전석 창문으로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고 계속 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이 전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 두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잠들기를 기도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돼 있었다. 오랜만에 차에서 자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길래 나는 차 밖으로 나와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가 주차한 곳 바로 옆에 무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새벽에 가위 눌렸던 것과 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빠르게 내뱉고 있던 사람이 떠올랐다. 가위 눌렸을 땐 몰랐는데 무덤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나는 정말로 귀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건 모두 귀신의 짓일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귀신의 짓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귀신에게 저주를 부탁했다. 귀신님, 저 사람 좀 다치게 해주세요. 귀신님,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아빠가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술 때문에 엄마와 자주 다투곤 했는데 그날은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평소보다 더 심하게 했던 날이었다. 결국 엄마는 참다 못해 눈물을 보이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를 울린 아빠가 너무나도 미웠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종이에 동그라미와 X를 그린 다음 혼자서 펜을 잡고 분신사바를 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귀신님 오셨습니까? 그리고서 나는 귀신에게 우리 아빠를 저주했다. 귀신님,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자 내 의지인지는 몰라도 펜을 잡고 있던 손이 동그라미로 이동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고서 밤에 잠을 잤는데 온갖 듣기 싫은 백색 소음이 들렸다. 나는 진짜 귀신이 온 줄 알고 베개로 귀를 틀어막고서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엄청 화를 내셨고 전화를 끊자마자 캐리어에 짐을 챙기시더니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곧장 외할머니 댁으로 가셨다. 알고 보니 그 전화는 아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는 전화였다. 엄마는 아빠의 술 문제 때문에 쌓여있던 화가 폭발했고 외할머니에게 이혼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다. 나는 이혼이란 단어를 듣고서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아빠를 귀신에게 저주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이혼까지 할까봐 말이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전에 아빠에게 걸었던 저주를 취소해달라고 귀신에게 저주가 아닌 부탁을 했다. 신기하게도 그 부탁이 통해서였는지
다음날 아빠가 외할머니 댁으로 찾아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 후로 아빠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고 엄마와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이번 일로 인해 누구를 저주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를 귀신에게 저주했다는 게 엄청 철없는 행동이었는데 실제로 내 저주가 이루어졌던 건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 대학교 시험기간 때 남자친구와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서 남자친구가 우리 집까지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나는 집으로 가던 중에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먹을 야식을 사려고 길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르기로 했다. 남자친구는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나만 편의점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고 나왔더니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저기 전봇대 밑에 이 모자가 버려져 있길래. 남자친구 손에는 빨간색 야구 모자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빨간 모자를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모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그 모자 누가 잃어버린 거면 어떡해. 주인이 찾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와.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다. 싫어. 주웠으면 내 거지. 바닥에 버려져 있던 거잖아. 더러운 걸 어떻게 쓰려고. 아니야. 상태 완전 깨끗해. 남자친구는 빨간 모자를 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평소 남이 입던 옷은 찝찝하다며 중고 옷도 안 사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엄청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그날 집에 올 때까지 남자친구와 모자 때문에 말싸움을 하게 됐다. 너 집에 가는 길에 모자 제자리에 두고 가? 안 그러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알겠어. 나는 끝내 남자친구에게 다시 모자를 제자리에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못다한 시험 공부를 마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베란다도 나가보고 화장실에도 가보고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봤지만 소리의 근원지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때 불현듯 빨간 모자 생각이 났고 혹시나 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남자친구가 빨간 모자를 그냥 집으로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소름 끼치는 건 모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나와 집 앞에서 약속했던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모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계속됐고 도저히 집에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집 앞 스터디 카페라도 가려고 가방을 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서 나던 소리가 멈춘과 동시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자를 주웠던 자리에 놓고 왔다며 자기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집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빨간 모자에 귀신이라도 씌었던 건지 평소 집에서 안 나던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날 갑자기 나기 시작하더니 남자친구가 모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소리가 나지 않던 건 진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미스테리한 경험이었다. 그날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러다 엄마한테 온 전화에 잠에서 깨게 됐다. 엄마 왜? 리우야, 엄마랑 아빠 저녁에 공원에 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어. 나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며 밤늦게까지 친구하고 게임을 했다. 야, 저거 죽여! 오케이, 더블킬! 한참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중요한 순간이라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내 핸드폰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했다. 야, 나 엄마한테 전화 왔어. 잠깐만. 여보세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이었다. 김미우, 지금까지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집으로 와. 엄마, 나 집이야. 하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다. 혹시 게임에 집중하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오셨나 싶어 집안을 다 둘러봤는데도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술 취하셨나? 뭐 나는 집에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게임 중이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갑자기 게임 나가면 어떡해. 너 때문에 지게 생겼잖아. 빨리 들어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게임 중인데? 이번에도 전화는 끊겨 있었다.
순간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친구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 게임하던 것도 꺼버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엄청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김미우, 엄마가 어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제? 나 엄마랑 아빠 오기 전에 잤는데? 꿈 꿨니? 너 독서실에서 자다가 아빠한테 엎혀 들어왔잖아. 에? 엄마의 말에 따르면 내가 어젯밤 12시가 다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전화를 한번 받긴 했는데 내가 받자마자 끊었다고 하셨다. 엄마랑 아빠는 내가 잘못했을까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계실 때 내가 다니던 독서실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독서실 사장님은 내가 독서실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걸 보시고서 나를 깨우려고 하셨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일어나지 않자 독서실 등록할 때 적어둔 엄마 연락처로 전화하신 것이었다. 엄마가 진지하게 화내는 모습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어젯밤에 친구와 게임했던 건 독서실에서 잘 때 꾼 꿈이겠거니 하고 억지로 넘겨야 했다. 아무튼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서 평소처럼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우리 반에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김미우, 어제 왜 게임하다가 그냥 나갔어? 너 때문에 졌잖아. 넌 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 어젯밤에 독서실에 있었다고 했어. 요즘 독서실에서도 디코하면서 게임하냐?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지.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젯밤 독서실에서 잠들었던 나와 집에서 친구와 게임을 하던 나, 뭐가 진짜인지 너무나도 헷갈렸다. 어쩌면 어젯밤 나는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는 평행세계라는 걸 잠깐 경험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주말 저녁에 할 게 없어서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보게 됐다. 근데 무서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우환이 돌더니 마치 몸살 감기 오기 직전에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감기가 오려나 싶어 영화 보는 걸 포기하고 잠을 자기로 했다. 그날따라 공포영화를 봐서 그런지 이불을 목까지 덮었는데도 으슬으슬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평소에 무서운 걸 좋아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아침 인사하러 거실로 나갔더니 엄마가 놀란 눈을 하신 채 나에게 말을 거셨다. 미우야, 너 어제 새벽에 기억나? 새벽에? 왜? 나 코라도 골았어? 어제 진짜 기억 안 나? 엄마 말로는 내가 어젯밤 새벽 1시쯤에 갑자기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는 것이었다. 우와! 영란아! 영란아! 엄마가 놀라서 나한테 와봤더니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했다.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를 잡고 급히 흔드셨는데 그때 내가 눈을 뜨더니 엄마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잠이 들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 모르게 잤다고 했다. 내가 그랬다고?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설마 어제 귀신 영화 보고 잤다고 악몽이라도 꿨나? 하지만 소름 끼치는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엄마와 얘기를 하던 중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는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큰 외삼촌은 지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 꽤 오래 입원해 계셨었는데 어제 새벽에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끝내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제 새벽에 내가 의문의 발작과 함께 엄마 이름을 불렀다고 한 게 뭔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설마 큰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깐 내 몸에 들어오셨던 거 아니겠지? 우와! 영란아! 오빠 먼저 갈게. 미안해. 중학생 때 부모님 두 분 다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밤 10시쯤에 퇴근을 하시곤 했다. 그래서 나도 집에 일찍 가면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그날도 나는 친구랑 저녁까지 먹고서 저녁 7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간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피곤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일찍 자겠다고 카톡을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들었다. 그러다 한참을 자다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오후 9시밖에 되지 않았다. 곧 부모님 오실 시간이라 TV를 보면서 기다리려고 거실로 나갔더니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부모님이었으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라 나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지 물어봤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자 그제야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TV를 보려고 거실로 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나와 비슷한 목소리 톤으로 내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그 기괴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서 방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그때 내 바로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복도 천장에 매달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내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 후 얼마 있다 깨어보니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엄마가 옆에 서 계셨다. 난 당연히 꿈을 꾼 줄 알았다. 엄마, 언제 왔어? 그런데 엄마가 표정이 어두워지며 나에게 이 말을 했다. 미우야, 너 어디 아파? 너 현관문 앞에 기절해 있었어. 그리고 주변에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져 있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래도 그건 꿈이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구신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댁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됐다. 당시 할머니 댁이 있는 동네에는 나랑 동갑인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날도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 놀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마을에 관해서 잔치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오늘 마을에 관해서 잔치하는데 같이 갈래?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진짜로? 그럼 나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마을회관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봤다. 엄마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대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라며 아빠 핸드폰을 나에게 줬다. 무슨 일 생기면 1번 꼭 눌러. 그럼 엄마한테 전화될 거야. 이거 아빠 핸드폰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나는 아빠 핸드폰을 챙겨 친구들을 따라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으로 가던 중 큰 공터에 낡은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보였다. 책에서만 보던 우물을 처음 봐서 그런지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물을 구경하려고 다가갔다. 야, 그냥 가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우물 근처 가지 말랬어. 그냥 안에만 볼게. 진짜 물 들어있는지 궁금해.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우물 안은 굉장히 깊은지 어두워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나는 다시 친구들과 가던 길을 마저 갔고 마을 회관에 도착해 어른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엄마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야? 여기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여기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전화에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인 줄 알았다. 엄마, 뭐가 무서운데? 여기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여기 너무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계속 이 말만 반복했다. 알았어. 빨리 갈게.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나만 먼저 마을회관에서 나와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던 중 아까 본 우물을 발견했고 나는 길을 제대로 왔구나 하고 계속해서 달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고 달려봐도 할머니 댁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더 달렸을 때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렸다. 너 거기서 뭐해? 할머니 댁 간다며? 목소리가 들린 곳을 봤더니 마을회관에 있던 친구 2명이 서 있었다. 나 길을 잘못 왔나봐. 계속 뛰었는데 할머니 댁이 안 보여.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 계속 빙빙 돌고 있었잖아.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진짜 내가 우물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야, 나 왜 여기 있어? 분명 아까 이 우물 지나쳤는데? 친구의 말로는 내가 우물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달리고 있었다고 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러고 할머니 댁에 와서 엄마에게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아빠 핸드폰에는 통화 목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우리 가족은 나 포함해서 다들 일을 하고 있어서 모두 밤 11시 전에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제 새벽에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미우야, 새벽에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왜? 새벽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누가 들어온 거면 분명히 코코가 짖었을 텐데 코코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우리 집에 코코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평소에는 안 짖다가 아파트 계단에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짖는 녀석이었다. 코코가 안 짖었으면 아무도 안 온 거겠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봐. 코코 난리 났을걸? 옆집에서 나는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좀 예민했나? 알았어. 엄마 먼저 출근할게. 저녁에 봐. 그렇게 나도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려는데 어제 신었던 신발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급한 대로 다른 신발을 신고서 회사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로 신발에 대해 물어봤다. 엄마, 내 신발 엄마가 치웠어? 엄마가 네 신발을 어떻게 알아? 너 또 술 마시고 어디다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어제 술 안 마셨어. 어제 분명 신발장이 벗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 엄마는 안 건드렸으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나는 엄마와 전화를 끊고서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빠도 내 신발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셨다. 설마 하고 강아지가 숨겼나 싶어서 퇴근하고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신발은 찾을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굉장히 찝찝했다. 그 일이 있던 날도 나는 내일 출근을 위해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잠깐 깨게 됐다. 원래 자다가 잘 안 깨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그냥 잠에서 깬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우야, 이거 그때 네가 찾던 신발 아니야? 엄마의 말에 신발장으로 가봤더니 얼마 전에 내가 잃어버린 신발이 눈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었다. 엄마, 이 신발 어디서 났어? 여기 그냥 있던데? 아빠가 찾아서 놓으셨나? 아빠는 우리 가족 중 제일 먼저 새벽에 출근을 하셔서 혹시나 하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가 내 신발 찾아놓은 거야? 무슨 신발? 아빠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빠는 내 신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어제 자면서 들었던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생각나면서 엄마도 며칠 전 새벽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말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나도 어젯밤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뭐? 만약 엄마와 내가 새벽에 들었던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진짜라면 누군가가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갈 때 내 신발을 가져간 뒤 며칠 뒤에 다시 와서 내 신발을 놓고 간 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왔다 해도 훔쳐간 게 금품이나 돈이 아닌 내 신발만 훔쳐갔다는 것과 우리 집 강아지가 한 번도 짖지 않았고 또 도어락번호 누르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일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범인을 잡겠다고 거실에서 주무셨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새벽에 누가 들어오는 일도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많이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혹여 강도 같은 위험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중학생 때 한 친구가 전학을 왔다. 그 친구는 내가 있던 친구들 무리와 친해졌고 어쩌다 보니 나와 유독 많이 친해져서 서로 비밀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둘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나에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나 사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데? 설마 네 몸무게? 아니야, 그런 거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줄 수 있지? 그럼 나 지금까지 네가 비밀로 해달라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 나 귀신 같은 게 보여.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기보다 그냥 친구가 장난을 친 줄 알고 대충 맞장구를 치고 넘겼다. 아, 그래? 무서웠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친구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면 방금 어디에서 귀신을 봤다며 나에게 귀신 본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다. 저기 도로 위에 머리 한쪽이 깨진 남자 귀신이 서 있어. 어디? 아무도 없는데? 아, 귀신이라서 나한테 안 보이는구나. 우리 얼른 도망가자. 그렇게 친구가 나에게 귀신 얘기를 해주면 속으로 믿지 않았지만 혹여나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믿는 척을 했다. 그런데 지금 들려드릴 일을 겪고 나서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의 이야기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됐다. 그날은 친구가 집에서 같이 자자며 나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보드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친구 어머니의 말에 바닥에 이불을 깔고서 잠을 잤다. 그러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됐는데 친구가 휘청휘청거리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야, 너 지금 뭐해? 잠 안 자? 하지만 친구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뭔가 이상해서 친구를 자세히 보니 친구는 흰자가 다 보이도록 눈동자를 위로 올린 채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친구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친구를 잡고서 흔들어 깨웠다. 그랬더니 친구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너 괜찮아? 근데 갑자기 왜 춤을 추고 그런 거야? 그리고 친구는 나에게 이 말을 했다. 춤을 춘 게 아니라 나도 자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막 흔드는 거야. 깜짝 놀라서 천장 쪽을 봤더니 여자 귀신이 웃으면서 내 머리카락을 자꾸 흔들고 있었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사무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왜? 이유야, 지금 나이 든 대로 맞을 수 있어? 민지는 울고 있었다. 민지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딘데? 나는 민지가 걱정돼서 바로 차를 타고 민지에게 가면서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깼는데도 민지가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 기분 나쁜 느낌이 오래갔지만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그리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으려고 사무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는데 순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뷰 현상을 느꼈지만 일단 무시하고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왜? 그런데 민지가 울었는지 울먹이고 있었다. 이유야, 이따가 퇴근하고서 나한테 와줄 수 있어? 오늘 집에 좀 데려다 주라. 집에 혼자 못 갈 것 같아. 민지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오면 말해줄게. 전화로 얘기 못 할 것 같아. 응,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렇게 나는 퇴근을 하고서 민지가 일하는 가게로 출발했다. 한참 차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또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부 현상이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까 민지의 전화부터 지금 민지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 어제 꿨던 꿈 그대로였다. 당시 민지는 건전 마사지샵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민지가 퇴근도 못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이유야, 그리고 민지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다. 점심시간에 남자 손님이 혼자 와서 가게에 있던 마사지사 언니가 마사지를 하러 갔는데 마사지가 다 끝날 때쯤에 그 남자 손님이 마사지사 언니에게 5만 원을 줬다는 거야. 당연히 마사지사 언니는 그게 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지.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갑자기 바지를 벗더래. 마사지사 언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나도 그 소리 듣고 방으로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남자 손님한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잘 설명했는데도 그 남자 손님은 돈을 받았으면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결국 내가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무섭게 째려보고 가더라. 민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나에게 전화했던 것이었다. 나는 민지가 그런 일을 당해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어제 내가 꿨던 꿈이 예지몽이었다는 것도 소름이었다. 또 현실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웠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나와 사이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듣자마자 살아있을 때 화해할 거리라는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며칠 뒤에 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엄마 된장찌개 끓일 거니까 집 앞 슈퍼 가서 두부 한 번만 사다 줄래? 응, 알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돈을 받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의 슈퍼로 갔다. 그런데 한 5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누가 내 등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느낌이 들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이었다.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내 등을 친 건 아니었다. 뭐랄까 무언가가 내 등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나는 숨이 잘 안 쉬어지다 보니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한적한 주말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뭔가 내 목을 꽉 막고서 나를 지시시키려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거의 정신을 잃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내 입에서 어린아이가 낼 수 없는 정말 거대한 트림이 나왔다. 그때 트림을 10초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트림을 다 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면서 나는 겨우 살 수 있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난 게 귀신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다가 포기하고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날 내가 겪은 현상이 그 친구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